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행복구 이화동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저희는 프렌디오 DJ 이서헌, 강서진입니다. 네, 어느새 행복구 이화동도 6번째 이야기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네. 서진씨, 저번 녹음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저는 저번 녹음 때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컨디션 회복 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좀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조금 아직도 살짝 강서진의 절반 정도만 네, 돌아왔다. 강시옷까지 왔다. 네, 강시옷까지 오고 서진까지는 안 됐다. 서은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아마 여행을 갈 것 너무 같아서 좋다. 네. 해외여행 준비를 친구들과 가야죠, 열심히 가야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 아마 상하이 갈 것 같아요. 대박, 너무 부럽다. 근데 네. 계획을 좀 안 짜고 있었어요. 원래 여행은 그런 맛이죠. 그러니까 저 피잖아요? 나 괜찮아요. 그니까요. 평소에 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발휘를 해야죠. 피의 면모를. 맞아요. 저희 둘 다 그래도 꽤나 나름 알차게 그쵸?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서은 씨는 계획 짜고 계획을 대충 짜고 한 이제 명은 목 상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근데 둘 다 결과는 좋지 않은. 아직 나오지 않은. 미치겠다.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그나저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차가운 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저는 원래도 얼죽아. 그러니까 무조건 찬 음료를 먹는 편인데 아이스. 저번 방송 이후로는 동네에 숨은 카페들을 찾아서 도장 깨기 하듯이 열심히 또 다니고 있어요. 서은 씨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쵸. 저는 얼마 전에 동네에서 카페 공부, 흔히 말하는 카공 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냈어요. 어디예요?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거든요. 제가 방송 끝나고 공유해드릴게요. 좋아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거든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찾은 좋은 카페 하나 있는데 뭐 안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놀러 가면 되잖아요. 하나씩 주고 받아야죠. 이거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만 믿으시라고요. 근데 서은 씨는 진짜 좀 믿을만한 것 저 같아요. 맛잘알이잖아요. 그쵸. 믿습니다, 제가. 자, 이제 슬슬 오늘의 방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 속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이화동 속 공간은 바로 우체국. 우체국이라니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체국. 저는 정말 예전에 펜팔 친구한테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에 들렀던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택배도 편의점 택배나 그런 거 맞아요. 많이 이용하니까. 저 그래도 우체국에 관한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제 친구가 신입생 시절에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짐을 한가득 싸들고 우체국에 방문했었거든요. 공감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큰 짐들을 붙이는 데에는 우체국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서진 씨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아까 말한 펜팔이 마지막이 아니네요. 진짜요? 저는 이것저것 중고 거래할 때 우체국 택배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중고 거래할 때 우체국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체국이라는 공간이 요즘에는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떠올려보니까 막상 좀 익숙한 공간이네요. 자, 좋아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행복구 이화동의 시그니처 오프닝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돌아오실게요.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이곳은 내게로 와 불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무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남 향긋한 바람 마이지의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슬픔은 강이하게 구슬무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남 향긋한 바람 마이지의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늘은 행복구 이화동 우체국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창구 직원분이라면 아무래도 손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분명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이 왔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사연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구 이화동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많은 업무들 중 창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창구 직원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으로 우편을 접수하고 우표를 판매하거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도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많은 일을 인터넷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손편지를 쓰는 사람도 우체국을 찾는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 자리에서 편지 한 장 또는 소포 한 상자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조용한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을 보내려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떨림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얼마 전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작은 봉투를 들고 우체국에 들어섰어요. 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가 삐뚤빼뚤해서 봉투를 받아 들자마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이거 시골에 계신 할머니한테 보내는 건데요. 찢어지지 않게 잘 전해주세요. 설날이나 추석이 아니면 할머니 보러 가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편지 썼어요. 꼬마 손님의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봉투를 건네는 아이의 손끝이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그 마음이 제게도 오롯이 전해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우체국 소인이 찍힌 그 봉투가 하루 이틀 지나 시골집 우편함에 도착해서 할머니의 두 손에 닿는 순간을 잠시 상상해봤어요.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손자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손글씨와 그림을 보게 되면서 아마 그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편지를 받게 되시겠죠. 우리 우체국 직원들은 그저 스탬프를 찍고 바코드를 붙이고 소포와 편지들을 분류하고 운반할 뿐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같은 업무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예전엔 연말이면 우체국 창구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어요. 카드며 편지며 손글씨가 잔뜩 담긴 봉투들이 쌓였죠. 지금은 그만큼은 북적이지 않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손으로 봉투를 쓰고 직접 발걸음을 해서 우체국에서 이곳 잘 도착할까요? 하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체국이라는 공간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따뜻한 연결의 시작점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보낼 수 없는 마음들, 휴대폰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담기지 않는 말들이 이곳을 통해 조심스레 건너갑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체국 창구에는 여전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창구에 앉아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먼 길을 돌아 꼭 닿기를 바라며 프렌디오 DJ 분들에게도 이 사연을 보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편지들을 받아든 직원분들의 이야기였네요. 손편지라. 이거 듣기만 해도 그 속에 담긴 애정이 느껴지는 소재잖아요. 맞아요. 편지가 잘 도착할까요? 라고 묻는 손님분들의 표정에 담겨 있었을 그 애정 어린 마음이 저절로 상상이 가네요. 네, 손편지를 주고받는 그 따뜻한 경험은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서지 씨는 최근에 손편지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편지 쓰는 것도 받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일 최근에는 저한테 많이 의지가 되어준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서원 씨는 마지막으로 손편지 쓴 게 언제예요? 저는 최근에 친구 생일 편지를 저는 항상 친구한테 선물 줄 때 편지를 써서 주거든요. 따뜻해. 아까 선희 씨가 쓰는 것도 받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저 예전에 이제 진짜 소중한 친구한테 편지 9장인가? 한 번에 써서 준 적도 있고. 와, 낭만이다 진짜 서원 씨. 네, 저는 편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박. 네, 항상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타이핑 쳐놓고 옮겨 쓰는구나. 타이핑해놓고. 태고하고 그쵸. 진짜 초고 태고 다 쓴 다음에 과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니까. 편지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씁니다. 너무 정성이다 진짜. 서원 씨한테 편지 받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선희 씨도 써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거의 약간 부러울 정도로.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원 씨 평소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보다 뭔가 글을 썼을 때 확실히 마음을 더 잘 전달하고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롤링페이퍼 같은 거 그냥 우리 막 작년에 썼었죠. 네, 근데 제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뭔가 다들 칭찬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구절이 있어라고 애들이 막 놀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뭐였지? 제가 작년 프렌디오 선배 중에 님들한테 이제 한 분이 너무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썼는데 친구가 연애 편지 쓰냐고. 맞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약간 이렇게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되게 감성적이고 섬세하게 잘 쓰는 것 같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혜 씨한테도 써드릴게요. 진짜 너무 부탁드려요. 저도 드릴게요. 이게 요즘에는 메신저로도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선물하는 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거랑 같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맞아요. 사실 저는 손편지 문화가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저도요. 그 글자에 담긴 그 막 틀린 거 찍찍 긋고 이런 그런 감성도 있는 건데.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손편지를 받는 경험이 희귀해지면서 더 좀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편지뿐만 아니라 그 편지에 곁들여 받았던 선물들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물도 결국에는 마음을 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선물도 이 주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매개체잖아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해지는데 서은 씨한테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한테 선물? 네. 선물 약간 저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하지 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고 나랑 잘 아는 사람들한테 줄 때 얘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스윗해. 이 친구한테 실용적인 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 진짜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 사랑하지만 그럴 때 약간 저는 이거 안에 담긴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선물이라는 게 주면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할까봐 가끔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기브앤테이크가 약간 네, 저는 사실 선물은 다시 있죠.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할 때는 조금 걱정되는 제 자신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그렇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기브앤테이크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가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쵸. 내가 한 100번 줬는데 한 번도 안 오면 좀 서운해.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준 애정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서운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서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지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되게 진국이신 것 같아요. 마음을 전달할 줄 아시고 그 마음을 평소보다 이렇게 한 번 딱 진짜 선물이나 편지 이렇게 딱 전달하는 그런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매력 있다.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참. 네, 좀 하게 되네요. 이것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소연 씨 맨날 퀴즈 맞춘다고 싸우던 우리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우리 막 자존심 얘기하는데 이런 건 또 칭찬을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또 결국 누구에게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물. 우리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선물은 뭔지 말해봐도 좋을 것 좋은 같은데요. 것 같아요. 혹시 서은 씨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선물. 이것도 제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역시 연인일 수 아무래도 있죠. 네. 이게 제가 그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녔었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그냥 조그만 뭔가 파우치? 그냥 길거리에서 약간 받은 네. 사은품 파우치에다가 이제 딸랑딸랑 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막 카드도 자주 잃어버리고 이랬었거든요. 귀엽다. 네. 근데 이제 제 생일에 그걸 고려해서 네. 지갑을 사줬었어요. 그 친구가. 지갑이랑 그리고 제가 어떤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정말 제가 좀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막 네. 제 영어 이름도 그 캐릭터 이름으로 바꿨을 진짜? 정도로. 근데 혹시 피프 페인팅이라고 아세요? 그 숫자 어떤 맞춰서 네. 색칠하는 게 있어요. 색이 정해져 있고. 저 알아요. 아시죠? 알아요. 퍼즐처럼 마치. 네, 그거를 제품보다 훨씬 큰 캔버스에다가 네. 2달 동안 색칠을 해서 줬었어요. 벽에 걸어두라. 와, 대박이다. 네, 그때 약간 좀 감동받았었던. 와, 정성이 장난 네, 아니었네요. 지금은 과거의 인연이긴 하지만 아쉽지만 그때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억에 남을 법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캔버스 이게 엄청 컸거든요. 네. 이게 제 한 팔 하나 길이 정도? 그래가지고 네. 2달 걸렸다고 해서 뭐? 놀랐어. 이랬던 진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화재 씨는 제일 감동받았던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 선씨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이제 연인이랑 네. 연인한테 받았던 것들 중에 이제 막 목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지금 받았었는데 엔지님들이 저희 전 애인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기도 했는데 유독 또 약간 저희 또 우체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또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소포로 받은 선물이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서은 씨처럼 커서 저한테 이렇게 직접 줄 수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보냈구나. 네. 퍼즐이었는데 퍼즐? 빅 사이즈 퍼즐을 맞춰서 보내신 거예요? 네, 다 맞춰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친구가 이사를 제가 가면서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감동이다. 우정을 되게 나눴던 친구였는데 이사로 조금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서 그쵸. 멀어지고 이제 사이즈도 크니까 소포로 그걸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그쵸. 이게 확실히 네. 그 우체국까지 가는 정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직접 주고. 그 큰 거를 저한테 직접 들고 그러니까. 가게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으로. 우체국까지 들고 간 거잖아요. 감동이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아무래도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해 골랐을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맞아요. 그 선물들을 다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간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받는 선물이나 편지 같은 걸 최대한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 매개체에 담긴 애정을 전해주는 우체국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네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들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공간이나 그렇겠지만 마냥 따뜻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분명 불편한 순간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진상. 우체국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생각만 해도 아무래도. 좀 싫네요. 서은 씨가 만약 우체국 직원이셨다면 네. 어떤 상황이 제일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체국 일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제가 만약 우체국 직원이라면 네. 이게 뭐
보내는 곳, 받는 곳,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걸 모르시면 네. 내가 해결해줄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불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도움 느낌인 드릴 거죠. 수 있는 게 그쵸, 없어서. 서진 씨는요? 제 생각에도 약간 막 진상까지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아무래도 맞아, 맞아. 네, 경험을 안 해봐서 근데 막 제가 봤던 것들은 네. 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포 무게가 초과해서 되게 시간 없이 막 오늘 안에 꼭 보내야 되는데 막 우체국 마감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시는 손님분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편지를 보낸다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뭐야? 진짜 낭만거는 여기 에이. 있었네. 아무래도 그랬었는데 거기서 막 우왕좌왕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우체국 직원분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도와주시느라고 네.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게 역시 도와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쵸. 다들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면 또 조금 고생하실 그쵸. 수도 맞아, 있겠다. 맞아. 그쵸. 우리 손편지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선물의 의미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까지 네. 이번 1부도 너무 풍성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디 보자. 지금 시간이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래요. 뭐라고요? 이게 아. 역시 서진 씨랑 같이 하는 녹음은 네. 시간이 맨날 빨리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만 즐거운 거 아니고 청취자분들 즐거우셨겠죠? 제발요.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청취자분들만의 손편지나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 SNS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체국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떠오르는 생각을 잔잔히 노래 한 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보내드리며 저희는 2부로 만나 뵐게요. 특별한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화동 동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부 끝곡의 잔잔한 멜로디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화동 동사무소에서 나눌 이야기들 다들 준비되셨죠? 아, 역시 서진 씨 아주 의욕이 넘치시네요. 그럼요. 오늘은 우체국에 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과 이것에 대한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우체국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의 이색 우체국입니다. 안 그래도 이색 우체국 얘기 준비하면서 엄청 기대했었는데 오늘 저희 하나씩 준비해오기로 했었죠.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좋아하실까 고민했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를 서진 씨도 청취자분들도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서한 씨가 가져오는 얘기라면 근데 뭐든 안 좋겠어요.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서진 씨 왜 이렇게 스윗하시지? 뭔가 앞에서 좀 반한 것 같기도 하고 서한 씨한테. 그러면 지금 이 기대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서한 씨가 첫 번째 장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체국은 남극의 포트 로크로이 우체국이에요. 오, 잠깐만요. 남극이요? 남극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이게. 펭귄 볼 수 있는 그 남극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 거죠? 남극. 거기에 우체국이 있다고요? 이거 서진 씨 지금 엄청 놀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남극이에요. 펭귄을 볼 수 있는 남극이에요. 와. 너무 놀랍게도 남극에도 우체국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건데요. 저는 거기에 어떻게 우체국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남극의 포트 로크로이 우체국은 남극반도의 작은 섬인 고디에르 섬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외딴 우체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너무 낭만 있다. 세상에서 가장 외딴 우체국. 이 우체국은 남극의 남극유산기금이 운영하고 있고 남극 탐험기지이자 박물관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예요. 박물관 기능도 경험하고 있군요. 그 자체로도 진짜 정말 특별하네요. 남극에서 엽서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색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박물관에서는 남극 탐험의 역사와 지역의 생태계를 배울 수도 있죠. 엽서도 보내고 남극에 대한 지식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극에 갈 수 있다면 꼭 방문해 봐야겠어요. 내 편지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거는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지만요. 재밌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우체국 옆에는 펭귄 서식지가 있어서 네. 펭귄 옆 우체국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있습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색 우체국 다운 장소네요. 서진 씨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데요. 네. 다음 장소는 그럼 서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 우체국의 장소는 바로 북극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거 남극에 이어서 북극이네요. 그래서 제가 세계 아까 여행이네. 더 길을 의심했던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다고 이러면서. 어떤 우체국인가요? 북극권에 속한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클로스 메인 포스트 오피스인데요. 산타클로스 빌리지 안에 있는 진짜 우체국이에요. 잠시만요. 산타클로스 빌리지? 그거 혹시 진짜 산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을 아닌가요? 맞아요. 전 세계 아이들과 어른들이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로 그것이에요. 동심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곳으로는 실제 편지가 도착하기도 하고 답장이 오기도 해요. 관광객들은 산타마을 공식 서인이 찍힌 엽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다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자신의 집에 편지와 선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예약해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네, 그럼요. 역시 잘하시네. 예약 엽서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다음 크리스마스에 맞춰 우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산타마을 우체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특별한데요? 그쵸?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게다가 산타의 엘프 우편 사무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실제 산타의 일터를 엿보는 재미도 있어요. 남극의 펭귄, 북극의 산타와 함께하는 우체국이라니. 이거 완전 힐링 콘텐츠네요. 그러니까요. 이쯤 되니까 마지막 이색 우체국이 어딘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서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남극과 북극에도 우체국이 있는데 네. 바닷속이라고 없겠어요? 바다 속이요? 이번 우체국은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위치한 와. 수중 우체국, 남태평양 바누아투 수중 우체국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 바누아투 수중 우체국은 뉴칼레도니아 북쪽에 위치한 섬, 앞서 소개해드린 피지섬의 서쪽에 위치한 우체국이에요. 수심 3m 정도 되는 해저에 유리로 만든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바누아투 수중 우체국이죠.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바누아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수 엽서 그리고 특수 연필로 물에 젖지 않게 우와. 편지를 쓸 수 있죠. 방수 종이와 방수 연필이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그쵸. 그렇게 우체통에 넣으면 수거는 누가 하나요, 혹시? 배송은 또? 이게 질문이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우체국 소속 다이버들이 정기적으로 우편을 수거해서 배송해 준다고 해요.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계 각지의 우체국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니까요. 셋 다 너무너무 이색적이에요. 서은 씨는 소개된 세 장소 중에 한 군데만 갈 수 있다면 어딜 고르시겠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거 말 못해요, 저도. 잘 못 고르죠. 전 산타도 좋아하고 펭귄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수중 우체국. 인정. 왜냐면 그 방수 종이에 네. 편지 써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너무 그쵸, 궁금해요. 그쵸.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또 약간 마음이 끌리는 거는 펭귄. 아 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아직 네. 산타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 산타한테 편지 받고 싶단 말이에요. 뭐야, 아니, 이거 왜 너무 이렇게 어렵네요. 귀여워. 어렵다. 결국에는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한 번씩 가보고 꼭 네. 후기 알려주기로 해요. 당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일 가고 싶은 우체국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손톱만한 작은 스티커인 우표를 꼭 붙여야 하잖아요. 네. 우표를 보다 보면 단순히 우편 요금 납부 수단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맞아요. 예쁜 우표들이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우표를 수집하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우표를 엄청 많이 모으셨어서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우표 수집하는 분들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우표 얘기인가요? 네, 첫 번째 우표 이야기는 바로 우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우표에는 국가와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건, 문화, 예술 등의 내용이 담겨요. 그래서 그 시대를 기록하는 시대적 언어로서의 가치를 가지죠. 시대적 언어요? 뭔가 그 단어만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2002년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리그 뭔지 아시겠나요? 당연히 알죠. 2002 월드컵. 정확해요. 네.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여러 우표들 중 이 우표를 기념하는 우표가 있는데요. 이 경우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우표는 당시의 열기를 예술로서 대변하는 시대적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진짜 감이 확 잡히네요. 네. 그러니까 우표가 어떤 시대의 일을 예술로서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해주니까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대적인 언어가 되는 거네요. 그쵸. 게다가 2002 한일 월드컵 말고도 1994 세종대왕 탄신일 600돌 기념 우표도 존재해요. 600돌 대박. 이러한 우표에는 그림 말고도 색채 디자인, 사진, 타이포그래피 등이 매우 정교하게 담기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우표에 이렇게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앞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를 붙일 일이 생기면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우편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몰라요. 서진 씨의 후손들이 서진 씨가 붙인 우표를 보고 우리 2025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요. 뭐야. 우표는 신기하다. 시대적 언어니까요. 진짜 그러다. 그러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다음 이야기는 뭔가요? 다음 우표 이야기는 이색 우체국과 연결지어 이색 우표를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총 2가지의 독특한 우표를 말씀드릴 건데 혹시 예상 가는 거 있으세요? 우표? 이서원 초상화 우표? 진짜 압도적으로 독특하긴 하다.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요. 제가 들고 온 오늘의 우표는 우정국의 귀여운 실수로 생겨난 뒤집힌 제니 우표입니다. 뒤집힌 제니요? 네. 혹시 인물이 뒤집혀서 인쇄되었나요? 제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니는 사실 1918년에 사용되던 커티스 제니라는 비행기의 이름이에요. 세상에. 비행기 이름이 되게 사람 같은데요? 그쵸? 누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유명한 케이팝 스타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엔 어떤 일화가 담겨 있나요? 뒤집힌 제니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우정국의 실수로 커티스 제니 비행기가 뒤집혀서 인쇄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아니 이거 인쇄되고 나서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깜찍하지만 네. 당시에는 좀 끔찍한 일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직장인들인데 어쨌든 그분들도 그니까요. 굉장히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히 회수 없이 그 우표는 단돈 24센트의 가치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경매에서 억대 가격으로 거래되는 오히려 희귀 우표가 됐습니다. 어때요? 네. 와 진짜 신기하네. 장난 아니죠. 이 우표 말고도 색깔이 잘못 인쇄된 가이아나 2센트 우표, 포스트 오피스가 아닌 포스트 페이드로 잘못 인쇄된 모리셔스 우표 증명문서 등 잘못 인쇄된 우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잘못 인쇄된 우표들이 다양하네요. 네, 이 우표들은 전부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오히려 높아져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실수로 만들어진 우표들이 지금은 네.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워너비 우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귀해진 거죠. 그니까. 이처럼 우표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도 다음에 우체국에서 우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봐봐야겠어요. 네. 내가 무심코 지나친 우표가 잘못 인쇄된 우표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업데일 수 있잖아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이색 우표 이야기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서은 씨 지금까지 2부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다양한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쵸. 좋았어요. 아니 일단 저는 그 수중 네. 우체국, 남극 우체국, 북극 우체국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진짜. 꼭 갔다 오면 서은 씨 꼭 후기 남겨주세요. 아니 저희 그냥 손잡고 가죠. 같이 갑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DJ들이 이제는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퀴즈 시간이죠. 그럼요. 오늘의 퀴즈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오늘의 게임은 이 우편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게임입니다. 오. 각 지역의 명소를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주소로 제시하면 저희 DJ들이 그 장소를 맞추는 거죠. 뭔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네. 약간 감이 덜 잡혔거든요. 음. 혹시 살짝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처음에는 저에게 우편물이 배송되어야 하는 장소가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 형태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 절대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소만 가지고 장소를 추리하기는 어려우니까 힌트가 함께 제공될 거예요. 이 힌트와 함께 장소를 맞추는 겁니다. 게임은 배달 장소를 더 많이 맞추는 DJ의 승리인 거예요. 완전 이해됐어요. 그렇죠. 오늘의 게임 저번에 제가 졌잖아요. 그럼요. 질 수 없죠. 아하. 저 지금 완전 승부 맥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 갈고 계셔요. 게임을 향한 열정 아주 좋습니다.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조금 제대로 할 거거든요. 큰일 났네요. 오늘도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열기 그대로 바로 게임 진행해 볼까요? 네, 서진 씨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봅시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주소 제시해 드릴게요. 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이런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힌트를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힌트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의 고궁으로 근정전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저 알겠는데요? 진짜요? 네. 사실 그럼 먼저 하실래요? 경복궁 아닌가요, 이거? 엔지니어들 답 맞을까요? 이거 왠지 서은 씨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한국지를 열심히 한 의미가 있다. 제가 지리를 진짜 몰라요. 이런 쪽에 진짜 무식합니다. 저도 무식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고 영화동 320-2예요. 수원? 벌써 느낌이 좀 오는데요. 살짝 오죠? 네. 이거 힌트까지 들으시면 서진 씨 바로 또 낙하채실 것 같단 말이에요. 낚아채야죠, 이제. 힌트는 네. 정조가 네. 벌써 알 것 같아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은 성곽입니다. 서진! 어떤 거죠? 수원화성. 수원화성? 정답일까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저 1대1이네요 또. 되게 무식해질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그래 이게 게임할 때마다 살짝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나의 이 무식함이 내 밑바닥에 드러날까. 네,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문제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주소도 읽어드릴게요. 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 힌트는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역사적으로 기리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이요? 공원. 근데 공원. 그러니까 사건은 약간 뭔지 알 건데. 뭔지 알겠는데. 뭐죠? 하나, 둘, 셋.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원? 공원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냥 5.18 공원인가? 그러게요.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정답 5.18 공원?
아쉬워요. 5.18 기념공원. 이런 건 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저 아닙니까? 0.5점 드릴게요. 0.5점? 1점까지는 째째하네요. 째째하네요. 아, 근데 어떻게 바로 맞추셨네. 정답은 5.18 기념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지금 1.5대 1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 째째하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문제가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제가 지금 0.5점을 받아버려서 갈리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 1호-1. 힌트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947m의 고도를 자랑함. 서원. 와, 너무 빨라. 한라산. 한라산 맞나요? 진짜. 이번 건 솔직히 스피드 그거였다. 인정. 아, 제주도에 빨리 너 제일 높은 하셨어야죠. 산. 그러니까, 어떡해. 이러면은, 이렇게 저를 도발하시면은 제가 다음 에피소드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다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2.5대 1로 제가 1.5나 앞서서 이겼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 우편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게임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네. 서진 씨, 이번 게임 지시면서 어떠셨나요? 원래는 지금, 2부 그러니까 어땠냐고 여쭤봐야 지금 되는데 대본에는 이번 2부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지셔서 어떠셨냐고 이렇게 또 도발을 저는 진짜 유익하고 저는 아쉬웠던 판이었다. 그쵸. 제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아쉽다. 솔직히 이길 건이었는데 어떻게 아쉽게 이런 놓쳤다. 말을?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저도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치열해지네요, 점점. 좋아요. 행복구 유화동의 6번째 이야기도 네. 3부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3부를 만나뵙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린 곡은 무엇인가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주소 맞추기 게임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마음에 담은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곡 뉴이스트 W의 Where You At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없는 사이 그리워진 마음은 바라게 또 멍들고 상처난 마음은 아프지 않아서 고칠 생각하지 않아 어렵다니 오늘 꿈에서라도 날 세상 끝에서라도 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면 내일이 없어도 난 괜찮아 yeah. 이리저리 또 헤매이고 널 찾아 너를 찾아서 뛰어봐도 내 방안 원해 매일 더 너를 찾고 있는데 Where you at Where you at 아무렇지 않아 매일 나를 속이고 잊을 수 없다면 기억하고 싶어 너는 나의 한쪽 끝이 없이 좁은 텅 소리같이 Now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내 맘은 점점 물드는 기분 손을 뻗어 yeah 잡히지 않는다고 해또 힘이 커져버린 너 환상이라도 난 계속해서 yeah 이리저리 또 헤매이고 널 찾아 너를 찾아서 뛰어봐도 내 방안 원해 매일 더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DJ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편지를 보내드리는 이화동 우체통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공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바로 이화동 우체국이었죠. 맞아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담아 선물 혹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상대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그곳 우체국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다뤄봤어요. 편지를 쓰기 전 우체국의 다양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서은 씨는 일부 사연 읽으면서 우체국에 대해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우체국이라고 해서 네. 뭔가 사연 내용이 조금은 예상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따뜻한 사연이라서 맞아요.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네. 좀 멋있어. 멋있달까? 맞아, 그쵸? 맞아.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일 감동받았던 구절이 어디였냐면 네. 편지 한 장 또는 소포 한 상자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내 일에 대해서 네. 온전히 이해하고 네. 그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약간 시작점, 그리고 거점, 도착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나 소포를 우체국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출발한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도착하고 네. 이런 과정이 정말 낭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체국은 아무래도 소중한 마음을 비교적 요즘에 비해서 막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느린 속력으로 전달하는 공간이잖아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우체국은 이렇게 빠른 속력이 아니라 오히려 느리게 그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뭔가 더 진심과 그 뭉클함을 전달해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체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나니까 네. 오늘 편지 더 많은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도요. 시대의 언어가 되는 우표 붙이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자, 그럼 우체국 창구 직원분께 우리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손편지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좋아요. 선희 씨, 마무리 되셨을까요? 네, 저는 얼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서은 씨는요? 저도요. 그럼 오늘의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동 우체국 창구에 계신 따뜻한 마음의 사연자님. 저희 프렌디오 DJ들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다시 사연자분께 보냅니다. 매일같이 우체국 창구 너머로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봉투 하나하나, 우표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조심스레 다뤄주시는 그 손길이 어쩐지 저희 마음에도 툭 하고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언젠가 찾아왔던 꼬마 손님의 꼬물꼬물한 손글씨 편지 기억하세요? 할머니께 전하고 싶다는 초등학생 아이의 그 마음이 사연을 읽는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괜히 목이 살짝 메이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하트도 날리며 반응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종이에 꾹꾹 눌러 적고 그 편지를 우체국 창구에 직접 들고 갔잖아요. 사연을 읽으며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받아주신 사연자님 덕분에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을 넘어서 사랑이, 기다림이, 보고품이 담긴 진정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겠죠. 그날 그 아이가 우체국에서 만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그 편지는 더 안전하게, 더 기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우편물이 전달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손을 거쳐 사람에게 전해지는 장소라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마음을 건넨다는 건 어떤 걸까를 더 자주 고민하게 돼요. 그럴 때 오늘 같은 사연을 만나면 조금은 덜 바빠지고 조금은 덜 시끄러워지고 그 대신 마음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창구 너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용히 많은 마음을 만나고 있는지, 그 일상이 어떤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연자님의 글로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 편지가 사연자님께 도착할 즈음 사연자님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가 놓일 수도 있겠죠. 사연자님이 계신 그 우체국을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 편지를 살포시 붙여봅니다. 항상 우체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지를 받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 도장을 꾹 하고 찍는 그 손에 저희도 응원의 마음을 꾹 눌러 담아 보냅니다. 프렌디오 DJ 일동. 저희 DJ들이 쓴 편지를 이화동 우체통에 넣어 사연자분께 전달드려 볼까요? 꾹꾹 눌러 담아 쓴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편지까지 우체통에 넣으니 3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벌써요. 서진 씨, 3부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보내주신 사연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존경스러웠어가지고 그거를 뭔가 저희의 그런 마음들을 잘 담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서원 씨는요? 저는 우체국 가서 편지 붙여야겠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낭만이다. 오늘의 노래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우체국과도 3부 제목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죠. 맞아요. 저희 DJ들이 청취자분들께 유나의 느린 우체통 보내드리면서 행복구 이화동의 6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건너 보내는 편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질까 서로 그리워하는 일은 없었으면 이런 마음을 너에게 전할 때 무슨 말이죠 마음이 도착하려면 오늘은 꼭 웃을 일이 많았으면 해 여전히 그때도 가장 가까이 너의 곁에 있는 게 나였으면 좋겠어 사실 있잖아 맘 놓고 웃는 순간이 많아 불안해지기도 해 나 오늘까지 거쳐온 모든 슬픔들은 너에게 오는 길이었을까 쓰다 지우던 수많은 말들이 지워지죠 마음이 도착하려면 오늘은 꼭 웃을 일이 많았으면 해 여전히 그때도 가장 가까이 너의 곁에 있는 게 3부 끝곡까지 모두 듣고 이제 클로징으로 다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방송도 시간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서원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요. 행복그 이화동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 제목 덕분인 걸까요? 정말 그럴 수도요. 그쵸? 네. 감동, 재미, 유익함, 그리고 행복까지 모두 잡았던 행복그 이화동 오늘 에피소드. 네. 또 이렇게 하루의 막을 내리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 행복구 이화동에서 소개해드릴 공간은 무궁무진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룰 장소는 어디일 것 같은지 오늘 방송의 소감과 함께 여러분의 추측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프렌디오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편지 혹은 소포의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로 골라봤어요. 편지와 소포를 보내는 사람은 내 마음이 잘 전해질까 두근거리게 되고 편지와 소포를 받는 사람은 설렘과 고마움으로 마음이 두근거리죠.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은 곡 백현의 두근거려 보내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는 프렌디오 DJ 이서헌 강서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안녕 내게 다가와 수줍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희미한 꿈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내게 다가가 너의 곁에 나
고마워 날 만나서 한결같았던 네 모습이 보여 나를 기다려왔던 너의 짙은 향기 깊은 울림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 너를 향한 나의 두 날개 펼쳐주고 싶어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 눈이 마주쳤을 땐 두근거려 너의 봄날에 내 노래를 들려줄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줘 이렇게 너를 생각해 You're beautiful 나를 반겨줘 뜨뜨뜨뜨뜨 설레어 구름 위를 걷는 듯 거짓말같이 난 내게 다가가 한 발 더 다시 찾아온 너와 나의 계절에 기억할 수 있겠니 뚜루뚜루루루뚜 Oh yeah alright 너를 만난 걸 행운이라 생각해 우리 다시 만나